살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오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오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교회 다니는 동네형 임무로입니다. We are the champion 김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작가입니다. 손작가님 연변에 오셨습니까? 네네, 연변에서 왔습니다. 우리 연변 사람들 그런 말도 안 씁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밥 먹고 왔어요. 아, 그렇군요. 뭐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마리아 편 성경 인물 마지막 하고 또 바로 연달아서 녹음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너무 피곤하네요. 차를 대고서 오는데 되게 희한한 풍경을 봤어요. 그 타로점 보는 데에 3명이 앉아 있는데 보니까 타로점을 치시는 한 40대의 중년의 아주머니 한 분이 이렇게 딱 보이고 그 뒤통수만 보이는데 그 부부가 있는데 50대의 부부가 앉아 있는데 그 50대 부부에서 아줌마는 되게 의기소침하게 앉아 있고 아저씨가 반 대머리신데 손을 막 휘저으면서 막 얘기하고 계시.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앞에 타로점을 치시는 아줌마 표정이 짜증난다. 진짜 짜증난다. 왜 여기서 행패냐. 약간 그런 표정으로 너무 짜증난 표정이 있어서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꼰대 아니야 꼰대? 그러니까 당하고 있는 거지 손님한테. 타로점 치러 간 게 아니라 이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돈 내고 돈 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은 어쨌든 부부 상담 받으려고 왔을 텐데 어쨌든 거기서 같이 두 여자가 당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네, 근황 일할 게 없죠. 뭐 우리가 밥 먹고 왔기 때문에. 맛있게 드셨어요? 근데 김사부가 참 많이 먹더라고요. 잘 먹더라고요. 이뻐 죽겠어요. 우리 돈가스를 좋아하시는 김카츠님. 네. 돈가스를 그렇게 처먹더니. 네. 다들 안 먹길래 내가 먹었지. 저희가 연남동 스튜디오에서 이제 녹음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늘 가는 식당들이 또 있고 미친 방어집 있지 않습니까? 한번 먹어야 된다. 네. 이게 왜 방어집이 미쳤나요? 방어횟집이 뭐 다 방어횟집 아닌가요? 줄이 얼마나 서 있죠, 김사부님? 기본 30에서 많을 땐 60 정도. 30명 정도가 서 있습니다. 네. 늘. 오늘 엄청 추운데. 오늘 개추운데. 나도 지나면서 회를 먹으려고 기다리다가 회가 되겠다 이 자식들 하면서 막 너무 추운데 또 한 50명 정도가 좀 서 계세요. 진짜 궁금해요. 거기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시면 도대체 뭐가 괜찮길래 대단하길래. 제보 부탁드립니다. 많이 주겠죠 뭐. 많이 준다고? 많이 준다고 그렇게 서서 먹나? 어쨌든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시간씩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댓글 읽어주시죠. 우리가 연달아 방송하는 거여가지고. 후원 및 광고. 네. 팟빵 떠람대오 댓글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달아주시면 매주 목요일에 3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하는 컨베이지에서 향초를, 너를 변하게 해줄게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에서 시그니처 2인 이용권을, 말씀의 기업 메디마인에서 천연 순식물성 마스크팩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간은 크리스천 문화와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는 펜머스 문화선교회에서 2019년 터치 다이어리를 매주 한 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팟빵 떠람대오 공지 게시판과 자료실 게시판에 들어가 보시면 이 이벤트 내용이 더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후원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팟빵에서 에피소드 후원을 해주셔도 되고 공지된 후원 계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후원해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저희가 방송을 조금 미리 땡겨서 2회를 연달아 녹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몰아서 한꺼번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을 듣는 그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벌써 떠람대오가 1년이 됐습니다. 야, 시간이 빠르네요. 네.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벌써 1년. 빠바바밤 처음이라 그래. 나도 그 노래 부르려고 그랬네. BGM으로 깔릴 겁니다. 네. 벌써 1년이 지났지만 1년 뒤에도 그 1년 뒤에
떠람대오 1주년 결산 방송입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제가 이제 떠람대오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원과 기원과 역사. 기현이라 이천노령기 기원이라 그랬어요? 네. 네. 아니. 나 요새 발음이 왜 그러지? 앞에 요새가 1부에서 아니고요. 항상 그러셨어요. 알았어, 자식들아. 벌써 1년째 그러고 있어요. 벌써 1년. 이런 발음이 벌써 1년. 네.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 주님께 영광. 앞부분에서는 임브로가 떠람대오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것 같고, 뒷부분에서는 우리 서 과장님이 떠람대오 뭐 이것저것 지가 준비한 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떠람대오의 기원. 두둥. 언제예요? 목이 이상. 쳐드려요? 아니, 목이 매네요. 되게 무서운 말이다. 아니야 이렇게 쳐드려요. 당수로. 감격에서 목이 메인 것 같은데.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음. 떠람대오의 기원. 떠람대오의 기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세가지 나. 누가 내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제 첫 번째 떠람대오 자연 발생설. 뱀장어처럼 진흙에서 나왔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초파리처럼. 그렇죠. 뱀장어나 초파리는 자연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진흙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두 공기 번째는 중에서. 이제 떠람대오 창조론적 관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이제 세 번째 직통 계시설입니다. 그래서 임브로가 동두천 소요산에서 40일간 기도를 하고 계시를 들었다. 팟캐스트 방송을 작정하고 만들어라. 왔구만. 네, 그래서 임브로가 직통 계시를 듣고 기도 후에 이제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겠다. 그래서 강호의 고수들을 모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패널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 명은 몰랐겠지만 제가 이제 엄선을 한 패널의 기준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 어떻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 우리가 기독교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죠? 그렇죠. 우리 기독교 방송. 지난주에 잠깐 가톨릭 쪽으로 이제 편입될 뻔 봤는데. 그렇죠. 네네. 그렇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우리는 정통 그쵸. 기독교 네. 방송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다루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2번은 비판적인 것은 좋다. 그러나 교회와 성경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건 몰랐지. 이거 나 되게 중요하게 여겼었어. 본인 애가 없으니까 그게. 나를 보완해 줄 수 그걸 있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얘 보인다. 얘는 이상해. 이런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좀 뭐 다 엄선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우리 떠람대오의 색깔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렇게 시원하게 칼춤 추지도 잘 못하고 뭐 또 그래도 여전히 비판을 하되 성경과 또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고. 저희가 첫 해가 좀 비판하는 방송의 결이었었는데 칼 꺼내왔는데 냈다 이렇게 시원하게 못 썰어가지고 우리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 이제 뭐 비판하는 방송들에 대한 요청들을 저도 종종 듣는데 더 이상 이제 기획을 하지 않죠. 우리가 김사부가 몇 번 이제 야심차게 합시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와서 칼 한 번도 칼집에서 꺼내지 않고 그대로 그냥 칼 차고서 집에 가시는. 네. 네, 그래서 더 이상 뭐 비판하는 방송을 하지 않죠. 어쨌든 좀 패널의 기준 세 번째. 남사스럽다. 지적인 신앙의 소유자. 라고 써놓고 지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 매우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임브로가 밑에를 바라보면서 네. 눈을 못 마주치고 이게, 말하는 거 오랜만에 봅니다. 지적이었으면 좋겠네. 지적인 신앙이 뭐예요? 지적당하는 신앙. 지적당하는 신앙. 지적. 그죠. 뭐 그런 거. 근데 우리가 나름 어쨌든 기독교 팟캐스트에선 지적인 방송 아니겠습니까? 우리 처음에 그 컨셉 잡을 때 없었죠? 기독교 지대 넘내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했어. 지적인 거. 네. 사유하고. 그렇죠? 원래 사유하는 믿음 될 뻔했잖아요. 그쵸, 사유하는 믿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그거 이따 나오죠? 이따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패널의 기준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 그리스도인, 그다음에 비판적인 것은 좋지만 교회와 성경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세 번째, 지적인 신앙의 소유자. 네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 잃을 잃을 게 없는 사람.
나 잃을 거 좀 있는데. 너는 여전히 없어. 손잡근은 지난 1년간 잃을 게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입지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손셀럽이 됐죠. 그러나 여전히 김사부는 잃을 게 없는. 저 가족이 있어요. 아 그런 거 말고 말을 함부로 해도 잃을 게 없는 그런 것들. 그런가? 네. 젠장 뭐 이렇게. 그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패널을 찾는데 1번 타자로 김사부가 떠올랐어요. 아, 내가 1번이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김사부를 제가 이제 연락을 했죠. 왜냐면 유일하게 이제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죠. 지금이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뭐 시원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지만 사실 김사부는 몰락한 페북 스타 아닙니까? 저 몰락까지는 아닌데. 아 이제 다시 떠올랐지. 부흥했죠. 리바이벌 했으나 제가 연락을 한 그쯤에는 몰락한 페북 스타. 나 몰락하지 않았어. 재밌는데요. 네. 너무 재밌는데. 아 너무 준비를 잘해왔다. 네, 그때 아니 몰락의 기준이 뭐예요? 아니 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나 몰락한 적이 없어. 아니 근데 김사부가 한참 페북으로 음. 확 떠올랐다가 이제 책 쓰고 이제 쭉 착륙을 이제 해서 언제 이 비행기가 뜨나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연락을 딱 했죠. 제가 그때 이제 페북을 보고 너무 호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연락도 해서 우리 쌀국수도 먹고 뭐 종종 뭐 한 서너 번 만났죠. 에? 우리 2번밖에 안 봤는데. 아 2번인가?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렇게 서너 번처럼 느낄 정도로 제가 체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그리고 이제 다들 지금도 뭐 여전히 김사부를 이렇게 리스펙트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서 과장님도 그렇고 다 몰랐을 때 이렇게 리스펙트를 하고 저도 뭐 그런 추종자였죠. 그래서 저 처음에 딱 같이 한다 그래.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제가. 그렇죠. 네, 그런 어떤. 네. 그 이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 명 한 명 섭외할 때마다 그 전에 섭외한 사람을 제가 팝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김사부는 제가 연락을 해서 그때 전화를 제가 걸었죠. 처음에는 카톡으로 뭐 얘기했다가 그랬네요. 제가 뭐 이렇게 뭐 그게 뭔가요? 뭐 물어봐서 제가 전화로 해서 뭐 이런 방송을 만들 건데 우리 아니 함께 그렇게 하자. 하진 않았어요. 너 내 동료가 되라.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뭐 만납시다 해가지고 만났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김사부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지금도 그렇지만 공감을 일으키고 위로를 주는 거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거는 그 생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1년을 지내면서 김사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한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건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야 이런 걸로도 위로를 줄 수 있다니 이런 면에서는 정말 최고다. 나는 내가 몰락했는지 오늘 알았어. 아 그런가요? 너 상처만 묵상하지 마. 묵상하지 마. 너무 웃겨가지고. 몰락한 페북 네. 스타. 내가 몰락했는지 오늘 알았어. 네. 그때 어쨌든 처음 이런 방송을 하자는 이야기를 어쨌든 임으로부터 듣고 뭐 어떤 생각들이 들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뭐 저야 뭐 팟캐스트를 늘 그때 예전부터 끼고 살았으니까 이런 거를 진짜 할까? 근데 진짜 할 수 있을까? 일단 사람이나 좀 모이는 거 보자. 그냥 그 정도까지만 생각했어요. 일이 이렇게 진행될 줄은 몰랐었고. 왜냐면 어쨌든 그때는 이렇게 뭐 구체적인 플랜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같이 해보자라는 그거였고 아직 동료들도 갖춰지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뭐 크게 뭐 꿈을 꿀 건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그러면은 뭐 이름이나 한번 얹어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저도 뭐 몰락했으니까. 네. 몰락해서 변방에서 무술을 익히고 있었었던 때. 네. 그래서 김사부가 이제 제 제안을 낼름 물었고 이제 2번 타자. 김사부가 페북에서 몰락했을 때 변방에서 새로운 고수가 등장했다는 소문. 그곳에서 새로운 고수가 등장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손자크 해성과 같이. 빠바바밤. 저도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이 사람의 글을 추천을 몇 번 받았었어요. 그래서 읽고서 괜찮다. 그래서 이제 그때 손자크가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큰 그림을 그리면서 페북에다가 글을 쓰다가 이제 반응을 얻을 때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뒷조사를 했어요.
실제로 제가 손잡거에 대한 뒷조사를 꽤 했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들어가서 글도 다 읽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 거래나 세금 내역이나 뭐 이런 것들 아주 깨끗한 친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조회해요? 일반인. 그리고 이제 당시에 있었던 뭐 그런 강의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봤어요. 왜냐면 글은 잘 쓰는데 말을 버벅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손잡고 그때 뭐 강의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타고 들어가 가지고서 봤어요. 찾아가 가지고.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 제가 좀 덕후 기질도 있고 그래 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패매를 보냈어요. 맞아. 첫 번째로 페북 메시지를 제가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보냈던 페북 메시지를 약간 편집해 가지고서 가지고 왔어요. 야, 뭐라고 했을까? 다 읽는 건 아닌데 중요한 부분들 이제. 자기 위주로 읽을 것 같은데. 그럼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브로입니다. 이제 거기 이제 본명으로 나오고요.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왜냐면 너가 뭔데 나를 부르냐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난 임브로고 멋있어. 난 늘 멋져. 뭐 그러면서 그런 저는 얘기를. 꼰대인데요. 그다음에 이건 그대로요. 다름 아니라 제가 요새 기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손잡거의 팬으로서 페북의 글들을 사모하며 읽어가던 중 혹시나 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예요? 거기 이렇게 보냈더라고. 그래서 뭐 내용은 이제 너네 동료가 되라 그건데 그 당시 이렇게 썼네요. 팟캐스트 방송을 하나 해보려 합니다. 컨셉은 성경, 교회, 신학, 세상, 삶에 대해 어느 정도는 지적이면서도 자유롭게 수다를 터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놈의 지적이라는 말 좀. 네. 지적. 그러니까 멤버는 패널들 4명으로 구성해서 이 멤버만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데요. 현재는 저하고 그 제가 얘기했죠. 한 명을 팔았다고. 저하고 김사부하고. 예. 그래서 김사부를 팔았어요. 그때 이제 김사부가 어쨌든 페북에서 인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는 저하고 김사부하고 남자들끼리만 남사스럽게 입을 맞췄고요. 손잡근님이 합류하게 되면 나머지 한 명은 진짜 이렇게 썼더라고. 입담이 센 자매나 아줌마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 맞네. 기억나요. 네. 손잡근님이 합류하게 되면 나머지 한 명은 입담이 센 자매나 아줌마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센 아줌마가 올 줄은 아무도 몰랐지. 이렇게 강력한. 입담이 센 자매랑 아줌마. 이게 센 뭔 차이예요? 자매나 아줌마. 자매나 아줌마. 자매나 아줌마. 그러니까 성별이 여성인데 결혼이랑 이제 뭐 그러니까 아무튼 여자. 여성. 자매 여자가 있어요. 왜냐 이제 남자면 3명인데 그치. 남자 1명 더 있으면 뭐 너무 남자 많다. 그러면 보이스도 좀 겹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죠. 손잡거의 답장. 가문의 영광입니다. 뭐야?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지 않았고 진짜 답장은 이제 잘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해서 그 제가 손잡거 동네로 가서 이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셨죠. 자, 질문. 손잡거는 그때 어쨌든 연락을 받고 어땠는지. 저는 뭐 무슨 뭐 활동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어가지고 진짜 그 말 그대로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는 사람한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임브로도 몰랐지만 팟캐스트도 몰랐어요. 진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얘기는 늘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약간 생소하긴 했는데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좀 있었을 때긴 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나 보지 뭐 그런 생각. 예. 이렇게 고고한 척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때는 할 게 없어서 뭐라도 잡아야겠다라는 간절한 눈빛 같은 게. 그 당시에. 그랬나요? 네. 난 지금 뭐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느낌. 뭐 하고 싶었어요. 아무튼 뭐 좀 이렇게 약간 일상에 너무 무료해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손잡거도 합류를 하게 됩니다. 3번 타자.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멤버를 센 언니. 그렇죠. 센 아줌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입담이 센 자매나 아줌마를 이제 물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제가 혼자 개인으로 준비했다기보다는 원래 제가 속했던 단체에서 준비를 하다가 이 방송을 하게 되면 이 방송에서의 어떤 메시지라든지 어떤 말들이 그 단체의 입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엎어지려는 걸 제가 그냥 싹 가르친 거거든요. 그럼 내가 하겠다 이렇게. 그럼 내가 하겠다. 왜냐면 이건 그 단체에서 말을 하는데 말을 막 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임브로 개인적으로 가져갈게. 그럼 우리끼리 그냥 알아서 할게. 그래서 이제 가져갔는데 그때 회의할 때 나왔던 멤버가 서과장이었었어요. 그때 이제 누군가 멤버들이 당시 이제 그런
라디오 방송,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하는 다른 플랫폼을 평정한 한 아줌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동네에서만 한 3개를 하고 있었네요. 굉장히 많은. 다작가죠. 아, 그렇죠. 그 방송 어디를 틀든 서 과장의 나오죠. 목소리가 네. 들리는. 어디든 나오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거의 뭐 라디오 방송 그 인터넷 라디오의 뭐 송은이, 이영자, 뭐.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어서 손톱을 깨물고 아, 있으시고. 이거 하지 마. 지 얘기 뭐 나올까지 초조한 거야. 초조해, 초조해. 그래서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 과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니죠. 아니야? 제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 맞다. 맞아요. 제가 원래 또 뒷조사를 했죠. 유튜브, 뭐 부동산 거래, 뭐 이런 건데 쭉 찾아봤는데 서 과장님의 남편분이 부군 되시는 분이 사실 저랑 또 어떤 관계가 약간 있으신 분이시라 가지고 제가 먼저 이제 연락을 드려서 제가 서 과장을 섭외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분이다. 직접 하시오,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문자를 보냈죠. 그래서 문자를 보내서 뭐 결국에 이제 너 내 동료가 되라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루피가 이제 동료들을 부르듯이 내 동료가 되라. 근데 김사부도 한 번에 오케이했고 손잡그도 한 번에 오케이했는데 서 과장은 한 일주일 남짓의 시간을 달라고. 사실 일주일 넘게 그때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래서 2주를 주셨어요. 그렇죠. 추석 기간까지 시간을 달라고 아주 교만하게. 근데 사실 추석까지 한 2주간 시간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그때 니네 둘을 팔았어요. 김사부와 손잡그를 팔았어요. 그래서 페북에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함께 하자. 그랬더니 9월 29일 날 답장이 옵니다. 이게 연기한 거였구나. 9월 29일 날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당일날 답장이 이렇게 왔어요. 우아아아아 일단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해요. 재미있을 것 같고 일단 제안 주신 게 너무 신기하고 기뻐서 당장 오케이 하고 싶은데 걱정되는 게 많아요. 제가 지적으로 많이 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오시나 봐요. 그렇죠. 최고죠. 지금이야 뭐 최고죠. 네. 당장 생각해봐도 굉장한 분들 사이에서 뭘 할 수 있을지 떠오르지가 않네요. 지금도 안 떠오를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다른 의미로 지금은 이제 떠오르지 않겠죠. 네. 제가 얘네 데리고 뭘 할까? 지금은 이제 이것들 뭐 이러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어쨌든 이름만 대면은 몰락한 페북스타와 신흥 강자 사이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그때 그 전에 제가 라디오를 나가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서과장이 나랑 진행하는. 김사부는 뭐 이런 저런 자리에서 한 2-번 봤고요. 손잡그는 아예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페북에서 얘가 뜨는 앤지도 몰랐어. 아 진짜? 그래서 뭐 요즘 그 페북에서 가장 핫한 손잡그 어쩌고저쩌고 소개를 하길래 그냥 얘가 누군가? 누구지 그랬어요. 나는 오히려 손잡그 글 보고 사실 지금이야 이제 친하고 뭐 책도 나왔고 우리끼리 뭐 비꼬고 까고 놀리지만 되게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글을 쓰는 사람이 있어? 뭐 지금도 손잡그 글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 정도 충격을 받겠지만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우선 많이 들었고 이제 방송을 하면서 섭외해야겠다. 내가 얘는 어떻게든 데리고 가야겠다. 알겠냐? 나의 큰 목표가 있었다니까. 넌 꼰대. 자연 발생설. 네. 저는 자연 발생설을 믿어요. 떠람대원은 진흙에서 나왔다. 진화론적 관점 아니에요. 네. 어쨌든 질문. 서 과장은 연락을 받고 어땠습니까? 아무튼 그때 그 어쩌다가 하게 된 타 플랫폼에서의 그 방송이 정리가 잘 안 된 상태였고 근데 실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단한 분들 사이에서는 그냥 기분 좋으라고 쓴 거고 제가 뭐 어쨌든 이게 기독교 신학 방송인데 저는 그걸 뭐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좀 그래놓고 했죠. 오늘은 엄청 많이 하죠. 칼바르트 얘기를 네. 그렇고 마리아에서는 진짜 아니 뭐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고 친구 목사도 많고 동생 목사들도 많고 또 이제 선배들도 많고 대화를 해봤던 거를 떠올렸죠. 네. 별거 없지. 이제 그것을 떠올리면서 이분들도 별게 없겠지. 다 사람이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해볼수록 더 대단하다고 놀란다고 어쨌든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죠.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생각보다 더 아무것도 없어서. 그 사람들이 더 낫다. 얘네 엉망진창이야. 걔네들 정말 대단한 애들이었구나. 아유, 그냥 진짜 농담이고 처음에 마음은 여러 가지 그냥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매일매일 열심히 여러분들께 배우고 있습니다. 지도를 근데- 받고 있죠. 근데 뭐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지만 뭐 이거는 뭐 나머지 뭐 손잡거나 김사부도 동의하겠지만 서과장이 불필요하게 겸손하죠 사실. 아 장난 아니에요. 불필요하게 쓸데없이 불필요하다고? 겸손. 불필요할 그러니까 정도로 좀 과하다는 거지 과해요. 겸손이. 네. 좀 너가 가진 것들을 더 어떤 면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도 되는데 이거 별거 아닌데 하놓고 했는데 오씨 이런 걸 갖고 왔어. 뭐 이렇게 약간 기준이 높아서 그래요. 예. 근데 자연스럽게 잘 드러내는데. 아니야 되게 쓸데없이 겸손해. 아니, 그러니까 겸손한 게 아니라 나는 좀 모르겠어 기대가 아, 높다고. 겸손하고 약간 다른 계열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기준이 좀 높아서 자기 이거를 완성되지 않았는데 완벽하지 않은데 자기가 볼 때 좋지 않은데 이렇게 옆에서 좋다 그러면 난 아닌 것 아니에요. 같은데 뭐 이런 어떤 반응이죠. 네. 아무튼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컸어요. 내가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너무 커가지고 열심히 준비했죠. 지금도 열심히 해요. 민폐 네. 다른 애가 하고 있어요. 누군데? 전가 봐요.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손자크에. 네, 접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서과장을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댓글에도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019년에는 서과장이 책을 써야죠. 2019년에 서과장이 책을 내야지. 어쨌든 내 빅픽처에는 그게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 전까지 시간을 달라더니 더 일찍 연락이 서과장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4명이 모양이 갖춰지게 됐죠. 그래서 도원 결의를 하게 됩니다. 10월 21일 날 4명이 첫 모임을 가졌어요. 고터에서. 그쵸. 고터에서. 그때 군수대 고터에서 앞에서. 한창 많이 모였었구나. 그쵸. 그때 장소를 잡을 때 그나마 중간이 어디일까 그러다가 이제 고속터미널,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처음 만났을 때가 10월 21일이야. 나는 원래 만나자마자 바로 한 방송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여러 번 만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서 한 달에 2-번 정도 저희가 이제 만나서 뭐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렇게 했죠. 처음 만나던 날들을 기억하십니까? 처음 만났을 때 저랑 손자크랑 먼저 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 과장님이 오고 인부로가 늦었어요. 그쵸. 제가 지방에서 그때 일이 있어가지고. 네. 서과장이랑 같이 만나기 전에 셋이 먼저 한번 보지 않았나? 셋이 맞다. 먼저 봤었어요. 우리 셋이 남자 셋이서 먼저 봤다. 센 아줌마를 영접하려면 다음에 우리 올 셋이 거라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섭외 아직 확정 전에 확정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서과장이 확정을 주어주지 않아서 그 전에 우리 셋이 먼저 그럼 만납시다. 그래서 셋이 만났고 그다음에 10월 22일 날 도원결의 하듯이 4명이 이제 그때는 곧해서 어땠어요? 만났죠. 셋이 만나서? 뻘쭘했어요. 그랬어? 나 안 뻘쭘했는데. 안 뻘쭘했어? 생각 안 나요? 나도 생각이 안 나. 취했어요? 생각이 안 나. 똥 쌌어? 셋이 만났을 때는 생각 안 나고 네이지 만났을 때는 확실하게 기억이 나요. 그 카페가 기억이 나요. 내가 들어갔는데 손잡근은 이제 인브로가 왔으니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런 눈빛이었고 김사부는 천진난만했고 서과장은 무서웠어요. 이 아줌마 왜 날 이렇게 째려보지? 그래서 째려보다니요. 네. 우리 넷이 만났을 때 처음 도원결의 했을 때 기억나는 거 뭐 있습니까? 그때 손자크랑 저랑 먼저 와 있다가 이제 서 과장님 와서 셋이 밥을 먹었는데 어색했어요. 그래서 빨리 인부로가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계속하면서 밥을 먹었죠. 그 차를 마시면서도 인부로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제발 부탁이다. 한시라도 빨리 와라. 이 아줌마 눈빛은 왜 이렇게 무섭나? 좀 뭐 예전부터 뭐 서 과장님 알긴 알았지만은 이게 친해질 기회는 없었죠. 근데 사석에서 보니까 더 어색해가지고 빨리 인부로가 오면은 뭔가 달라질 것 같다. 빨리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은 그냥 이제 저희가 계속 노는 방송을 들으시니까 친근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 넷다 약간씩은 낯을 가리는 성격이기는 해요. 그 중에서 제일 심한 게 이제 서과장이고 저도 약간 가리거든요 낯을. 그러니까 뭐 처음에 쉽지는 않았지. 손 작가님 어땠습니까? 도원결의 처음 했을 때. 네. 뭐 졸리냐?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서 과장님은 저는 약간 일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째려봤어?
그때 서 아니 과장님이 그건 내 눈이 그래. 그때 서 과장님이 결혼식인가 장례식을 갔다 왔어요. 아 그래요? 맞죠? 아니야. 맞아요. 맞아. 아니 그냥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어. 아닌데? 원래 서 과장이 검은 옷을 좋아해. 아니야. 그때 어디 갔다 왔어요. 아무튼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로 도원결의 이후에 이제 한 달에 2번씩 만나서 제목을 정하고 기획 회의를 했죠. 어떤 주제로 갈 것이냐. 근데 이제 제일 관건은 제목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가제로 처음에 이제 들고 갔던 제목이 있었어요. 이런 방송을 만들어야겠다. 아, 안 돼. 제발 말하지 마. 그냥 넘어갈까요? 뭐였지? 몰라? 그때 제가 우리의 방송은 가제로 제목은 이것입니다 했을 때 제가 홀리 마우스. 셋 다 표정이 완전 썩었었죠. 뭐지? 근데 그 진심이었죠. 진심이었어. 아. 이분 진심이었어. 아니야 진심 아니야. 아니야, 진심이었어. 진짜 이상. 왜냐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그 샤워하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홀리 마우스라는 이름이 딱 떠올랐대. 너무 좋았대. 그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야, 이건 진심이구나 이거. 난 그때 알아봤지. 그 주위 피드백 뭐 받아보라 그랬는데 아니 다 그때 이름을 몇 개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내 남편이 내 주둥이라고 하라고. 네. 내 주둥. 내 주둥이나 홀리- 홀리 마우스나 홀리 마우스 둘 중에 뭐가 더 낫냐? 둘다 구리다. 참 다행이죠. 안 그랬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떠드는 사람들 홀리 마우스입니다. 제 아내한테 여보 홀리 마우스 어때? 구려. 진짜 구리다고. 그래서 개 까였죠. 여러분들한테도 까였는데 그때 이제 내 주둥이 그 다음에 나왔던 이름들이 시차 적응. 시차죠. 그나마 시차 적응이 좀 유력했죠. 유력했죠. 지금 보면 진짜 그지 같아. 말도 안 돼. 이게 이유가 있었잖아. 시차 적응. 시차 적응이요? 그때 그때 유행이었지. 네, 쇼미더머니에서 우원재 씨가 이렇게 불렀던 노래. 그것도 의미적으로도 있잖아. 시차 그쵸. 적응이. 네. 어떤 교회와 바깥의 그쵸, 시차 그쵸. 온도 차이를 줄이겠다. 그래서 이제 시차 적응. 괜찮은데? 지금 들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홀리마우스보다 100배. 근데 임팩트가 없지. 계속 듣잖아. 홀리마우스 중독성이 있어.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어쨌든 그때 이제 알쓸신잡이 막 뜰 때 와가지고 줄임말 제목들을 저희가 이제 여러 개를 했었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의 상쾌한 동행, 경거상동.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경거망동이랑 비슷해. 경거상동. 너무 민망하다. 기억도 안 나는데. 네. 믿고 떠드는 사람들 믿더람. 맞아 이거 기억. 그다음에 알고 믿고 떠드는 사람들 그래서 알믿더람, 뭐 사유하고 믿고 떠는 사람들 그래서 뭐 사믿더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홀리 마우스, 그러니까 우리가 주둥이 말한다, 떠드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떠드는 사람들 하다가 거기서 이제 서 과장님이 떠람대요. 역시 서 과장이 제목학원 꺼냈죠. 원장 네네. 맞아요. 근데 그냥 던졌는데. 본인은 되게 구리다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막 겐세를 내더라고. 안 그랬으면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의 상쾌한 동행, 경거상동. 내 기록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은혜와 진리를 쉽게 알려주마 은진 쉬발. 그거는 본인이 그냥 메모장에 적어놨던 거 아니야? 근데 나 처음 들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못 내놨던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처음 들어봐 진짜. 쉬발이면 기억이 났겠지. 이거 너무 해서 뭐 했던 것 같아. 본인이 자체 검열하신 거 은혜와 같아요. 진리를 쉽게 알려주마 은진 쉬발. 네. 근데 이제 욕이니까 이거는 못했죠. 그러다가 서 과장이 직관적으로 던진 이제 코람데오와 떠드는 사람들의 합성어로서 떠람데오가 이제 우리의 제목이 됐는데 뭐 비슷하겠지만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이렇게 딱 전 오잖아요. 좋았어요. 이게. 전 좋았어요. 이게 이제 서 과장의 공로였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방송을 12월 9일 날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두둥.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방송을 한 사람이 우리 김사부님. 뭐에 대한 방송이었죠? 프레이 오브 지렁이. 네, 지렁이의 기도. 네.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핫했던. 그렇죠. 샘물교 플러스의 김연 목사님이 냈던 지렁이의 기도에 대한 방송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매주 저희가 한 주에 방송 하나씩 해가지고 1년이 오게 되었습니다. 전체 질문: 1년간 방송을 하면서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가? 어떤 일들이 있었다든지 어쨌든 1년 동안 안 하던 짓을 우리가 매주 1년간 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뭐 일어난 변화라든지 본인에게 뭐 다른 대로 하면서 전과 후가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다든지
몰락했었는데 도약? 아 다시 도약했네. 부흥했나요? 리바이벌 했나요? 아 근데 좀 몰락한 걸 오늘 알아가지고 도약한 것도 오늘 알았네. 아 그렇군요. 근데 나 근데 김사부가 그 당시에 페북에다가 약간 내년에는 도모하는 일들이 뭐 많아진다? 하여튼 뭐 약간 이런 맥락으로 내년을 기대하는, 올해는 망했다. 내년은 기대된다. 약간 이런 글을 썼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게 뭘까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나 그런 거를 매년 써가지고 자기 암시 같은 거구나. 내년엔 괜찮겠지. 올해는 망했지만. 그렇죠. 근데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소속감이 제일 강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지금도 사람 거의 안 만나지만은 뭐 그때도 사람 거의 안 만날 때여가지고 올해는 더더욱 안 만났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람을 만난다는 게 제일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재작년인가? 어쨌든 예, 주기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난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다녔구나. 교회 사람들 말고. 우리 서 과장님은 1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지속적인 공부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평소에는 내가 그렇게 깊이 들여다볼 일이 없고 관심이 있다 그래도 책 한 권 이렇게 들춰보는 거지. 내가 어떤 주제를 책임감을 가지고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목소리가 남는다라는 것에 대한 그 부담과 책임감이 되게 컸거든요. 그 내가 헛소리를 하면 안 되고 잘못된 정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갖고 공부했었던 것이 올해 되게 큰 변화고 의미였던 것 같아요. 우리 손 작가님 어쨌든 1년 동안 변한 손 작가한테 제일 크지 않나요? 아, 그럼 그쵸. 근데 이제 뭐 방송 떠람대오 때문이 이 아니니까. 직접적인 인과관계보다는 딴 여러 거기 가지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쵸. 저는 2018년 참 정신없이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떠람대오 안에서의 이제 변화라 하면 우선 굉장히 높아 보였던 한 분이 이제 우리와 같은 인간 존재로 이제 몰락한 네. 배우인가요? 네. 굉장히 높아 보였어요. 처음에 볼 때. 그렇죠. 나는 진짜 나는 정말 조용하게 살던 사람인데 야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은 그때 책도 나왔었고. 그렇죠. 장난 아니었어요. 내가 그 정도였구나. 네, 그렇죠. 네. 지금도 그 정도로 너 추종하는 사람들 있잖아. 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어떤 그 과정, 성육신. 네네네, 성육신을 받고. 근데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거랑 동일해요. 이렇게 매주 이렇게 뭔가 주제를 가지고 혹은 이제 관계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게 또 굉장히 신박한 경험이었고, 동시에 이제 특히 이제 본인이 어떤 주제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회차가 됐을 때 준비한 과정들 있잖아요. 뭐 서과장만큼은 준비를 못했지만 어쨌든 준비하는. 아니 내가 네. 어떻게 하는지 뭘 알고 다 맨날 알지. 서과장보다 못하네. 서과장만큼은 못하죠. 이 활자와 활자 사이에 피 냄새가 나요. 표현 좋았다. 아니 나도 오늘 아침에 그 카톡 이렇게 뭐 바빠가지고 중간중간 확인했는데 딱 아침에 개요를 보냈잖아요. 근데 손자크가 한 생각을 똑같이 한 거예요. 이때까지 하고 잘라 그러는구나. 새벽 밤새 하고 오전에 마무리하고 던지고 원고를 던지고 한 3-4시간 자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제 저도 나름 그래도 준비한다고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정리하는 과정을 처음 해봤어요. 물론 이제 예전에 뭐 학교 과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조금씩 해봤지만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이제 하는 과정들을 처음 해봤고, 이걸 또 전달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개요를 짜야 되고 그 안에서 논리적 구성도 있어야 되는데 설득을 해야 되면서도 좀 쉽게 설명해야 되는 뭐 이런 어떤 패턴에 있어서의 학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좀 유익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부담될 때도 있었지만, 그리고 정말 많이 바뀐 건 팟캐스트라는 걸 듣기 시작했다는 거. 문명의 사회로. 문명 사회로 진입했다라는. 그리고 안 하던 편집 기술까지 배웠다라는 굉장히 맞아. 큰 수확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저도 내가 김사부랑 비슷하구나. 나도 이제 친구가 생긴 게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친구라고요? 어쨌든 우리 동갑이잖아. 호가 있으신 조선시대에서 살듯이. 형과 누나들이 생겼어요. 제가 그리고
매주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소속감이나 이런 게 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 꼰대질을 할 수 있는 사람. 부하들이 생겼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아 이거 이따가 이번 주에 얘기해야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면들이 친구가 생겼다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반백년 만에. 떠드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게. 근데 확실히 떠람대오가 에너지가 많이 투입이 되니까 그치. 약간 생활의 중심이 된 것 같긴 해요. 그치. 어쨌든 뭐 중심은 아니더라도 이게 늘 한쪽이 이렇게 매여 그러니까 있긴 뭐 하죠. 스케줄을 묶여 잡더라도 있고, 이렇게 떠람대오 그렇죠. 중심으로 맞아. 뭔가 잡게 되고 빼고 하게 되고. 그렇죠. 어쨌든 뭐 자연스럽게 그러면 1년 동안 하면서 뭐 어떤 것들이 힘들었나요? 힘든 거 없고 다 좋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힘든 거는 뭐 가끔 막 인부로가 그렇게 꼰대 그런 거 힘들었고. 근데 사실 방송 준비하는 매 순간이 힘들잖아요. 아, 그렇죠. 왜 그렇군요. 매 순간이 힘든데. 없었던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네, 없었던 질문으로. 자, 이제 뭐 어쨌든 제가 준비한 부분에서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아니 다른 사람은 힘들 때 없어요? 힘든 거 얘기해 볼까요? 뭐 어떤 것들이 힘든가요? 아니 먼저 없어? 얘기해봐.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리더로서 너희 3명을 조율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특히 늘 늦는 애 1명과. 저 맨날 안 늦어요. 네, 그렇죠. 저 이거 또 아내가 들으면 오해해가지고 혼나요. 오해가 아니라 네. 사실을 인식하는 거지. 가끔 늦는 거지.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요 힘든 건 뭐 방송 준비하고 4명의 이제 스케줄이 또 서로 다르고 요거 맞춰서 가고 그리고 이제 1년 차 되어 가니까 주제 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주제로 갈까? 할 게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할수록 하나하나 이제 좀 찾아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게 힘든가요? 저도 뭐 대표이사로서 매번 그런 네. 부담이 있죠. 아, 그렇군요. 대표이사면 월급 좀 주세요. 네, 언젠가. 네, 알겠습니다. 서 과장님은 그냥 발제 준비가 참 고독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뭐 되게 큰 도움을 주지 않아요. 발제 준비는 고독하게 혼자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쉽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예민해가지고 토시 하나 갖고 막 씨름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그게 좀 힘든데 이거는 힘들기도 하고 떠람대오로부터의 유익이기도 한데 뭐냐면 약간 외로워도 슬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되게 뭐 힘든 일이 있었어.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진짜 막 짱 박혀가지고 한없이 막 슬프고만 싶은 일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내일 발제면 그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약간 슬픔이나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약간 그런 거 약간 잠식되지 않고 뭔가를 이렇게 계속 준비하고 힘을 낼 수 있게 해줬었던 거. 근데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건 좀 힘든 거였죠. 그러니까 힘들기도 하고 좋은 거기도 하고 약간 그렇고. 나도 그거 1년 동안 한 서너 번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 그렇죠. 왜냐면 그거 개인적인 감정이 청취자들한테 전달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팀 내에서 내가 해야 될 몫이 있고. 내 기분에 따라서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망칠 수 없으니까. 근데 때로는 내가 끌고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얹혀서 가면서 팀으로 움직이는 거는 나한테는 1년 동안 되게 큰 경험이었었어요. 왜냐면 난 이런 팀으로 움직이는 걸 해본 경험이 없어. 내가 대학 때는 프로젝트도 팀으로 안 했거든. 그냥 과제도 혼자 하고 그랬는데 이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었어요. 1년 동안. 네, 우리 손 작가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를 끊임없이 이제 정기적으로 한다라는 게 직장 생활도 아닌데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걸 이제 계속 텐션을 유지해 가는 것. 그리고 아시겠지만 주로 밤에 모이잖아요. 네. 저는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텐션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그렇죠. 맞아. 초반에는 진짜 손잡고 지금 이 시간만 되면 계속 나 첫 모임 때 생각나. 손잡고가 이렇게 밤이었잖아요. 네. 그때도 세상 피곤한 표정. 그렇죠. 왜냐면 지금 제가 약간 늦춰졌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간도 약간 늦어졌고 자는 시간도 약간 늦어졌고 그나마. 근데 그때는 뭐 거의 그러니까 지금은 뭐 나의 아저씨의 대사를 빌리자면 우리가 네. 서로 아는 사람이 된 네.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모르니까 이해가 안 뭘 되죠. 말하고 있는데 세상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게 피곤한가?
저만 거의 뭐 완벽한 새벽형이니까 이 중에 예. 한 1시간 15분 정도 지나가면은 말수가 급격히 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각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시각에서. 전 9시 넘어가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른 시간에 녹음을 해도 이제 오후에 하고 저녁에 하고 대부분은 저녁에 하고 가끔씩 아침에 했던 적이 또 있죠. 그렇죠? 그때 한 번? 이- 두 번? 이스라엘 할 때 한 번? 아침에 했을 때 그때 우리 내가 말렸지. 두 번 정도. 2시간 자고 나와가지고 아. 방송을 했지. 난 이 얘기를 해야겠어. 인브로를 빼고 나머지 3명 있는데 한 명은 새벽같이 일어나고 다른 한 명은 새벽에 자고 또 다른 한 명은 언제 하든 늦어요. 내가 안 늦는다니까. 내가 김삼은 얼마나 안 늦고 정각에 와. 그리고서 그쵸. 너 왜 이렇게 늦게 와 이러면 다 안 늦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내가 얼마나 위대한 리더인지 알겠냐? 내가 모대 같은 사람이야 진짜. 난 정각에 오지만 늦은 적은 오늘밖에 없어.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늘 30분 전 1시간 전에 모이는데 정각 때 오죠. 딱 네. 녹음할 때 이제 와서 야 녹음해야 돼. 그러면은 약과를 하나 사와가지고. 귀엽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김 아 지금 확실히 팩트 말해줘야 돼. 진짜 아내한테 좀 혼나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야. 네. 왜 자꾸 거짓말해? 마지막 질문. 나에게 떠람대오란. 지난 1년간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댓글창에다가 나에게 떠람대오가 어떤지, 나에게 떠람대오란 뭐 땡땡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또 어쨌든 1주년을 저희가 기념하면서 같이 또 웃고 떠들고 즐겁게. 1주년이니까 좀 더 풍성한 선물로. 좋죠. 네. 네, 인브로 사비로. 뭐 네. 어떻게든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나에게 떠람대오란 김사부님. 즐거운 숙제. 오, 괜찮은데? 음. 나에게 떠람대오란 즐거운 숙제. 네. 우리 서 과장님 나에게 떠람대오란. 되게 부담스럽네요. 외로워도 슬퍼도 함께 가는 것. 손 작가님. 소리 없는 아우성. 그냥 한번 하고 싶었어요. 하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하고 싶잖아요. 그게 누구시지? 우리는 오직 소리로만 하는 방송인데, 네 소리 없는 나와. 저의 영혼의 울림을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에게 떠람대오란 새롭게 사귄 동네 친구들, 뭐 그런 정도. 되게 구린데? 정말 구리다. 다시 하세요. 나에게 동두천 살기 싫어요. 뭐지? 그냥 동네 친구들 같아요. 나에게 떠람대오란 나이는 어린데 맘먹는 동네 친구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질문 나에게 떠람대오가 어떤 것인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내가 주변에서 봤던 남자들은 이렇게 뭐 한두 살 차이 나도 형님 하면서 약간의 그 친밀한 위계 같은 게 있는데 우리 내 사이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진심으로 남이 칭찬해줘야지 또 자기 입으로 칭찬하려고. 나 칭찬해주려고?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십.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나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관계가 유지되는 거는 밑에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아는구나. 잘해야 되는 거. 네가 아는구나. 고맙다. 근데 제가 봤는데 주변에 노예들이 있어요. 걔네들한테 풀어. 그렇게 하듯이 했었으면 이거 진작에 방송 못해. 진작에 나가리 됐어요. 이거는 안 돼. 네. 그래서 안 진짜 됩니다. 인브로 때문에 이런 관계가 인브로가 유지되는구나 많이,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참았겠죠.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면 딱 그래. 그렇게 하면 방송이 안 될 것 같아서 어쨌든 난 친구로 좀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뭐 어쨌든 1년 동안 우리 1주년에 대한 떠람대오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혹시 더 덧붙이시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돌아보니 1년이었구나. 그러게 1년이 진짜 빨라. 없으시면 지금까지 그만해. 닥쳐. 네.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또 서 과장님과 함께 1주년 결산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